우리가 중요한 게 그 선착순이랑 뭐 예를 들어서 신청 현황 이런 걸 꼭 넣어야 접수가 잘 들어오잖아요. 왜 잘 들어오죠?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마케팅을 공부를 좀 해보면은 이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맨날 뭐 홈쇼핑 들어가면은 그냥 다 선착순이라는데 조기 마감이라는데 라고 하지만 그쵸. 선착순에서 진짜 그 홈쇼핑에서 정말 밥 먹듯이 그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유는 이제 간단하죠.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저도 써봤을 때 안 써봤을 때 효율이 달랐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넣는 편입니다. 자, 일단은 미리 캔버스는 아실 테니까 이건 빠르게 하고 네. 여기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선착순 가운데 맞추죠. 선착순 100명 이벤트 그래서 90명 100명 94명 신청 완료 이렇게 하고 6명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줍니다. 네. 그럼 여기서 6명 남았다는 거를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일단 이 이미지 한 장을 다운을 받아요. PNG, JPG 다 상관없어요. 이거 전혀 상관없고 이거 팁을 드리자면은 네. 그 워드프레스나 뭐 티스토리나 어디든 간에 올리면 이렇게 여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올려요. 일단 최대한 올리고 네. 그러고 나서 일단 사진을 다운받고 저는 JPG로 고해상도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뭘 받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 사진을 누르고 이미지 편집을 누른 다음에 이 사이즈를 맞춰요. 지금 1080인데 1080, 1080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딱 여기 보면 449, 450에 힘드네요. 449 그냥 맞춰요. 449 맞추고 일부러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죠. 일부러 잘라요. 449에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기에 바탕화면에 저는 그냥 두는 편입니다. 뭘로 할까요? 그냥 뭐 움짤 1 그리고 여기에 6명 남았습니다. 강조 색깔은 빨간색이 좋겠죠? 다급함을 유도하는 굉장히 리액션이 좋으시네요. 네. 이렇게 리액션이 좋으신 분이었나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 보신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 매너가 굉장히 얘도 똑같이 449를 맞춰요. 이게 막 450 하고 싶은데 이게 마우스 감도가 좀 예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49가 여러 번 되면 그냥 맞추면 돼요. 솔직히 만약에 이게 460이면은 네. 나중에 GIF 만들었을 때 되게 이상해서 그런 거죠. 그죠. 449 해야지 딱 깜빡이는데 위로 갔다 내려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이즈를 안 맞추면 얘는 움짜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 사진을 다운을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움짜릴리를 넣습니다. 얘 빼고 얘를 빼요.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 보이는 숫자 여기 있는 거를 1로 맞춥니다. 여기 총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2 하면은 이게 2초, 그러니까 1초 한 번씩 깜빡이는다는 거거든요. 얘를 Ctrl C V에서 3개를 만들어요. 복사 붙여넣기로. 이런 총 6초짜리 GIF가 나오고 이걸 엑스포트 누른 다음에 이걸 빼요. 영상을 알아보기 쉽게 움짤용 다시 죄송해요. 폴더 선택하고 빼요. 얘를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러면 영상이 만들어진 거고 이 파일을 열면 여기 있거든요. 네. 얘를 바탕화면에 그냥 보내요. 이 파일이 열려있다.
파일을 밖으로 뺍니다. 네. 이 영상이 생겼잖아요. 네네. 이 사이트로 들어와요. easygif.com 들어오셔서 파일을 넣으면은 얘를 넣고 업로드 비디오 누르면 영상이 뜨고 여기서 이제 GIF가 또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GIF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 올리든 이게 똑같이 그게 GIF로 움직여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서 만드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영상 이런 거, 이런 글씨 말고 특정한 그런 부분들 다 움짤로 가져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쓰는 게 좋고, 사실 이렇게 간단한 거는 GIF 메이커 바로 들어가셔서 보면은 움짤 1, 2 넣고 업로드, 얘를 좀 60, 저는 60으로 하는 편입니다. 하고 메이커 GIF. 자, 이게 60이면 이 속도예요. 좀 천천히. 네네. 이게 1초 단위랑 아까 저희가 1초 1초에서 여러 개 쫙 뺐잖아요. 영상으로 만든 속도랑 비슷하고, 이거를 이제 20으로 바꾸면, 초기 세팅 값으로 바꾸면 굉장히 다급해 보여요. 사이렌 같은데, 근데 이게 솔직히 이거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가 있냐? 네. 없죠? 솔직히 없죠?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후킹하고 어그로 끌고 내려오면서 왜 이득인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그러고부터 마지막에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아니면 못 가져가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지 이게 DB가 들어오고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이거 있다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될까, 발전시켜주는 요소에 불과하다. 그쵸. 핵심 요소는 아니다. 근데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에 이게 들어가면은 확실히 전환율이 다르다. 맞아요. 그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머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팁인데, 타이머가 들어가도 좋아요. 그거 이제 크몽 같은 좀 외주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 명한테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레퍼런스 잘 한번 넘겨주고, 이런 거 만드는데 얼마냐, HTML로 만들어 달라 하면은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 개발자마다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 HTML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넣는 거죠? 그것도 보여드리죠. 그 HTML 티스토리에 들어오면은 글쓰기 칸이 있는데, 이 네네. HTML 블럭 이게 있어요.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코드들이 있는데, 그 이제 타이머 코드들을 입력하면은, 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타이머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서 뭔가를 가져가면은 그 사람들이 코드를 긁어서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실 거예요. 이거를 미리 보기를 누르면, 자, 이런 타이머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지금 딱 8시간 18분 전인데, 지금 촬영 시간이 오후 3시 41분이고 이런 식으로 오늘까지 마감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착순, 타이머, 아래 신청 현황까지 넣는 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누구나 하지 않는 그런 게, 이런 기본기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꿀팁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분들 랜딩 페이지를 보면은 그냥 이미지를 만든 것 자체로만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화질이 은근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쵸. 사람들이 보고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근데 화질이 안 좋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거부감을 생기거나, 신뢰가 안 가죠. 그렇죠, 신뢰가 안 가죠. 공식적인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화질을 기존에 내가 뭐 직접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도 화질을 좀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구글에다가 그냥 이미지 선명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쳐도 여러 사이트들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요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뭐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뭐 이미지블 해체하기 이런 거를 누르시면은 그냥 내가 선명하게 하고 싶은 이미지를 올리실 수 있어요. 저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만들어 놓은 썸네일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나 보네요. 네, 보통 무료로 몇 번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어요. 하루 몇 번 정도. 그래서 뭐 엄청 많이 사용하실 게 아니면 유료 결제는 굳이 하실 필요 없고 네. 무료로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렇게 썸네일이 약간 흐릿흐릿한 게 있어요. 이게 좀 깨지는 게 있는, 일부러 깨지게 만들었는데 좀 이렇게 흐릿흐릿한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면 좀 더 선명한 선으로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하나하나를 먼저 만들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거나 썸네일을 만들 때 네네. 모바일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쵸. 왜냐하면 대부분의 타겟은 PC로 보는 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 우리의 컨텐츠를 만나기 때문에 그쵸.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시고 화질이 조금 흐릿하다, 뭐 선명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이 작업을 한번 해주고 이제 컨텐츠를 발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모바일로 보면 아무래도 작잖아요. 그쵸. 작은데 화질도 안 좋으면 더 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좀 좋은 게 높은 게 되게 좋죠. 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좀 더 이제 몇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네네. 이미지 그 배경 제거하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뭐 그냥 구글에다가 이미지 배경 제거 치면은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가 요거거든요. 리무브. 요거를 누르시면 여기 보면은 뭐 원하는 이미지에서 딱 이렇게 배경을 없애고 원하는 피사체만 딱 남겨놓을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제가 미리 또 이렇게 하나 준비해 놓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강아지 이미지에서 배경은 딱 없애고 강아지만 딱 남겨줘요. 나중에 뭐 썸네일이나 랜딩 페이지 만드실 때도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이나 혜택 이런 걸 강조하고 싶으면 그 미리 캔버스에다가 이미지를 전체 이미지를 업로드하지 마시고 이렇게 배경을 제거한 딱 대상만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것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포토샵 이런 거 못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할 줄 알면 포토샵 못해서 이미지 못 만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걸 알면은 확실히 그런 거 못해도 충분히 제휴 마케팅 뭐 소재 만들거나 랜딩 페이지 만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또 추가로 그 이번엔 광고 만드는 꿀팁이었고 광고하면은 유사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벤치마킹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벤치마킹이라는 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참고를 해서 내 걸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을 하려면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페이스북 라이브러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서 광고되고 있는 메타에서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소재를 다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잖아요. 여기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비타민 광고를 하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검색어로 비타민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메타에서 비타민이라는 키워드 내지는 비타민 관련된 광고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들 중에서 지나가면서 쓱 봤을 때 이런 거 나한테 좀 후킹이 되는데 내지는 이 멘트 내지는 이 색상 괜찮다, 이 글꼴 괜찮다 하는 부분들을 내가 광고를 만들 때 좀 더 개선해서 포인트를 적용하거나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메타는 이 광고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 기존에 좀 성과가 안 나거나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답답함이 있으셨던 분들께 큰 어떤 방향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광고 세트로 광고를 만들었을 때 세트로 들어가서 보통 저희가 캠페인에서 예산이나 뭐 이런 설정을 하기도 하지만 세트에서 하잖아요. 세트에서 설정을 하고 이겁니다. 되게 별거 아닌데 자 여기 상세 타겟팅에서 우리가 상세 타겟팅을 정의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외를 뭘 하냐면은 여기서 비즈니스 관리자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은 여기서 비즈니스 페이지 관리자와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가 나오는데요. 이거 왜 하는 거죠? 비즈니스 페이지 관리자는 저희 같이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경쟁자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걸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광고 잘려서 이거를 하는 사람이요. 저희 광고를 봤을 때 클릭을 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제외를. 네네네. 요걸 제외를 시키고요. 네네. 요게 뭐 큰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광고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아까 나왔던 비즈니스 관리자라고 치면은 그럼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가 나옵니다. 네네. 이건 페이스북 페이지는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소유하고 만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물론 이건 머천대에 따라 틀려지기는 하지만 네네. 이거 페이지를 만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 우리의 후킹이나 이런 거에 넘어올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약간 틀려져요. 네. 그 머천트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페이지 관리자는 꼭 제외해 넣었습니다. 그럼 요거를 네네. 지금 이렇게 하면은 네네. 딱 제외가 되는 거네요? 네네네. 이렇게 저보다 이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기존 타겟에서 실제로 타겟 설정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뭐 모수에 따라 가지고 몇만이 줄기도 하고 몇십만이 줄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있다. 네네, 광고비를 아끼는. 때로는 이거 두 개를 다 제외를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페이지 관리자는, 그러니까 우리 동종업계 사람이 이런 제휴를 그거 링크를 클릭하고 신청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서 헛돈을 쓰는 거다. 그래서 상세 타겟에 뭐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주는 것처럼 제외시키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효과가 있다. 첫 번째 이것이고요. 간단하지만 위사님 강의나 자동사에서는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서 네네네.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율이 잡혔다고 하면은 저희가 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복사를 하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때 광고비를 몇 달인가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 막 1,000만 원 이렇게 쓰고 나니까 국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안 받았죠. 그렇죠. 안 받았는데 메일이 자꾸 오더라고요. 저희가 계정이 많잖아요. 네네네. 계정이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이제 실제로 살아있는 제 개인 계정인데 아직도 네네. 살아있는 게 용하죠. 계정이 몇 개 죽고 지금 그러니까 쓰는 계정 그 계정으로 메일이 오는 거예요. 네. 전화 좀 받아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받을까 말까. 뭐 피싱 아니야 이러다가 받았었어요. 받았더니 싱가포르에 한국인 당시에 페이스북 지금 메타 직원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뭐 민유경이라는 이름의 아이디를 쓰고 있었는데 민유경 님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자 목소리로 네 민유경입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그렇게 안 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담당자한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겁니다. 먼저 방법부터 보여드리자면 자 이게 만약에 최적화가 됐어요. 이게 돈이 좀 벌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원본 캠페인 이렇게 해서 복사를 딱 했습니다. 복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액수가 똑같이 되잖아요. 여기 설정을 세트입니다. 지금 이게 세트인데 지금 2만 원으로 똑같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페이스북 현재 메타의 광고 시스템은 그러니까 경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AI가 이렇게 경매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복사를 한다는 건 똑같은 소재를 하잖아요. 네네. 똑같은 소재를 갖고 2만 원, 2만 원을 하면은 이분이 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똑같은 액수에 이게 경쟁을 하게 된대요. 그렇죠. 경쟁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액수가 틀려져야 됩니다. 액수가. 근데 액수가 그렇다고 3만 원 하라 뭐 이렇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2만 100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똑같은 액수의 경쟁과는 그런 쓸데없는 경쟁은 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복사를 할 때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면은 액수를 다르게 뭐 100원, 200원 뭐 1원, 2원도 상관없겠지만 그거는 저는 그렇게는 실험을 안 해봤고요. 뭐 1,000원, 2,000원으로도 해봤고 100원, 200원으로 하는데 뭐 1,000원, 2,000원과 100원, 200원의 차이도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저는 일단 다르게 하면은 그걸 제가 정확하게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제가 한 2년간 돌려온 머천트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유의미한 성과는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볼 만한 영역이네요. 네네네. 실제로 근데 이 테스트가 제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똑같은 액수와 똑같은 이걸로 똑같은 예산과 똑같은 소재로 테스트를 한다 그래도 이게
계속 틀려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테스트가 사실은 그리고 이게 뭐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재를 최적화된 소재를 찾았을 때는 엄청 이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좀 작은 몇 퍼센트 뭐 한 10% 안쪽의 그거이기 때문에 네네. 명확한 결과를 찾아내긴 힘들었지만 제가 그래도 요거는 제가 직광을 뭐 한 2년 가까이 거의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았다. 네. 그리고 이건 뭐 메타 직원이 시스템적으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뭐 큰 그건 아니지만 네네. 사실은 이건 뭐 그냥 해보는 거지만 만약에 이런 걸 고민을 한다면 이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소재를 실험을 더 해보는 게 더 낫지만 네네. 그게 가장 크지만 이 정도는 미세한 꿀팁. 그래도 예를 들어서 광고비 1,000만 원 쓴다 이러면은 한 달에 한 몇십만 원은 절약해 줄 수 있는 꿀팁이 아닐까. 랜딩 페이지에서 어떤 효과를 주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목을 더 끌 수 있고 뭐 아니면 좀 심리를 조급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머천트에서 뭐 광고주들이 그런 광고를 할 때 선착순 몇 명 이런 정보를 많이 줘요. 뭐 예를 들어서 선착순 100명, 200명 같은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정보도 많이 주는데, 네네. 근데 그걸 좀 잘 활용하면은 좀 사람들의 심리를 좀 조급하게 하고 상담 신청에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선착순 몇 명이라는 이 워딩에 뭐 좀 효과를 내므로써 좀 이목을 끌 수도 있을 텐데, 뭐 경우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챗 GPT 질문을 통해서 코드를, 그러니까 선착순 100명이라는 워딩이 깜빡거리는 그 결과를 좀 HTML 형식으로 얻어내려고 합니다. 아, 네네. 궁금하네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챗 GPT 화면에서 질문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유도해내면 되는데요. 네네. 선착순 100명이란 말은 생각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면 HTML인데 이 오타가 있어도 그냥 알아듣네요. 예, 뭐 오타가 있어도 알아서 이제 오타가 있는지 인지를 하나 보네요. 네, 이렇게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만으로 코드를 얻었는데, 네. 이거를 티스토리 블로그에 한번 붙여놓기 해볼게요. 네. HTML이니까 HTML이 적용되는 란에다 넣어야겠죠. 네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질문들을 0.5초 간격으로 깜빡거리는 이 글자를 볼 수 있죠. 네네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금방 결과를 내는데요. 네네.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 의도는 100명에만 빨간색을 칠하는 거였지만 뭐 제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결과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죠. 뭐 제가 HTML이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제 스스로 이런 결과를 내려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저의 학습 없이도 이제 간단한 질문만으로 제가 랜딩 페이지 같은 걸 구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HTML 코드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걸 지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챗 GPT가 없었으면 네네네. 이거를 코드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네네네. 챗 GPT를 활용을 하니까 그냥 명령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요. 네네. 어떻게 좀 상세하게 그리고 GPT의 학습에 혼란을 안 주게끔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원하는 그 모습에 가까운 결과를 빠르게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이런 글자가 깜빡거리고 색깔을 넣는 효과를 보여줬지만 질문을 좀 더 잘하면 좀 더 복잡한 뭐 효과까지도 얻어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혹시 선착순 100명 외에 또 활용할 만한 그런 코드가 있나요? 적용할 만한 사례? 예를 들어서 뭐 광고주가 뭐 기간의 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이런 코드를 구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늘까지 마감 이러면은 그 매일매일을 지날 때 그 24시간을 새로 설정되게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질문을 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단편적인 걸 보여줬지만 이제 어떻게 질문을 잘하냐에 따라서 더 이제 심화적인 내용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보시면 제가 지금은 다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등록 완료당 비용, 리턴 클릭, CPC, CTR, 도달 빈도 노출, 지출 금액, CPM. 네. 이걸 어떻게 제가 설정했냐면 여기 열 직접 지정을 제가 했거든요. 보통은 성과 클릭이나 성과 이렇게 처음으로 지표가 설정돼 있을 거예요. 계정 들어가면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뒤죽박죽 돼 있어요. 이게 도달 빈도 여기로 가 있고 노출은 여기로 가 있고 종료 이런 필요 없는 지표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져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열 맞춤 설정 눌러주시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거 순서를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기여 설정 끄고 결과 끄고 도달 빈도 놔두고 결과당 비용 없애고 예산 없애고 종료 일정 품질 순위 참여율 순위 전환율 순위 없애주시고요. 도달 노출 빈도는 같은 자리로 세 자리 놔두는 게 제일 편하고요. 순서는 편하시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필요한 건 딱 이 정도로 9가지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또 추가할 게 있어요. 뭐죠? 등록 완료라고 내 DB 값이 얼마에 등록되는지 편하게 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네네. 여기서 값 2개를 설정해 주시면 여기 다 꺼주시면 돼요. 여기 다 꺼주시고 열 기본으로 설정으로 저장. 여기서 알아볼 수 있게 이런 거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네네. 적용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 볼 때 방금 전에 저장한 대로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풀려 있으면 네네. 지표라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록 완료 전환값, 등록 완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게 만약에 5개로 돼 있으면 5개고 뭐 4만으로 돼 있으면 내 DB 하나 등록되는데 4만으로 등록된다.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원래는 이게 안 나오면 내가 얼마 쪘는지 보고 그 다음에 플랫폼에 들어가 가지고 몇 개 들어갔는지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만약에 밖에 외출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관리자 어플만 봐도 다 지표가 설정한 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토대로 내 광고가 어디에 노출이 되고 어디에 얼마큼 클릭이 되는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내 광고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둘 다 노출이 되고 있다. 네. 제가 오늘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리자면 노출 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내 광고가 어디에 노출되는지 상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페이스북 피드가 도달이랑 노출이 가장 많이 돼 있죠. 그렇다면은 피드에 내 광고가 가장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 돈도 많이 쓰고 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세팅을 하거나 수정을 할 때 이 페이스북 피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끄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 스토리는 노출이 되고 내가 $36를 썼는데 링크 클릭이 2개밖에 안 일어났어요. 1클릭당 $18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제일 많죠. 네네. 그리고 인스타도 굉장히 많죠. 네. 근데 등록 완료는 지금 피드밖에 안 돼 있어요. 아까 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광고를 만들 때는 페이스북 피드만 선택을 해서 광고를 만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노출 위치뿐만 아니라 시간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그 노출 위치뿐만 아니라 시간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시 처음 들어가면 계좌별에서 시간, 광고 개정 시간대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내가 광고를 켠 시점부터 7시면 4시까지 이렇게 지금은 4시니까 4시까지 안 보이시겠죠? 네네. 5시 넘어가면 이제 17시로 넘어가겠죠? 여기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광고 클릭이 얼마나 됐고 도달이 얼마나 됐고 노출이 얼마나 됐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월별로 지표를 확인해 보면 내 광고가 어느 시간에 가장 클릭이 많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광고를 켜두거나 광고 만들 때 총예산으로 해가지고 내 그 시간대만 광고를 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페이스북 안에. 네네네. 그렇게 해서 광고를 만들어도 되거든요. 지금 지표만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다 고루고루 잘 돼 있죠.
그러네요. 아침에는 보통 사람들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 시간대는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출근하고 나서 딱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 시간대는 또 많이 보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출근 시간대부터 사람들이 많이 보죠. 그러니까 새벽 때나 아침 일찍은 잘 안 보고. 그렇죠. 지하철이나 버스나 그런 타는 시간대가 많은 때는 그때 또 많이 사람들이 네네, 보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7시, 8시쯤 되면 또 많이 또 늘어나겠죠. 이렇게 시간대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끄고 싶다면 그냥 체크 풀어주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요. 아, 네네. 저는 사용자 지정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크 클릭, CPM, CPC, CTR 이렇게 해서 저는 쓰고 있고요. 보시면 등록 완료 5개인데 여기 전환값이 잠시만요. 이거는 설정이 잘못돼 있어서 이렇게 $20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표를 통해서 자기 광고를 조금 더 분석을 세세하게 해서 성과를 좀 올릴 수 있는데도 굉장히 좋게 쓸 수가 있습니다.